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개장 전 포인트에서도 지수에 대한 박스권을 완벽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야기,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일정이 나오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자, 오늘 장중에 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강한 추세를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에 다시 돌아가는 걱정보다는 이제는 이 추세에 대한 투자 심리와 확대와 함께 지수에 대한 자신감을 더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들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또 특징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우선은 고위급 회의가 10월 달에 재개됩니다. 그러면은 기간적으로 상당히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달이나 시간 동안에 그동안에 보고자 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우선은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로 하여금 앞으로에 대한 힌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좋을 때 가장 먼저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우선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모멘텀이었던 뉴스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 우리가 연초에 이 지수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반도체가 주도해서 올라왔었는데, 그동안에 지난해까지 어려웠던 업황을 이제는 턴어라운드,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연초에 때부터 계획을 해봤는데, 하반기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아마존, 뭐 기타 등등의 주요 IT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언제부터 이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뉴스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연초부터 기대됐던 내용이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대한 좀 더 반도체가 쓰일 수 있는 활로가 더 많아질 것인데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 대한 수요 안정화도 이제는 좀 보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것,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과 같이 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부품, 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시장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장에서 장중 4% 이상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세 조정 이후에 강한 반등세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크게 올라갔던 거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선별을 한다면은 정말 살 거 없으면 SK하이닉스, 정말 살 거 없으면 SK하이닉스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자, 최근에 시장의 하락의 이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하단에 대한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괜찮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단 지지하고 올라온다라면은 또 반도체인데, 자, 최근에 조정권에서 종목 접근했다라면은 충분히 단기 상승과 함께 보았을 테고요. 지금은 주가 위치가 직전의 고점 8만 원대를 돌파를 해서 8만 3천 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라인대는요, 연초에 상승했던 위치까지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 연중 신고가의 경신 형태를 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도 SK하이닉스를 보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88만 원대 최근에 이 지난 그러니까 그 전고점의 위치 가격대 이 구간에 대한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이 사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 동향도 만들어줬는데요. 사실 오늘 개인이 매도하는 추세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 특히나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담았던 큰 물량은 전기전자 쪽,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죠. 이와 같은 종목들로 해서 IT 대표주들이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IT 대표주들의 움직임들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기가 강했습니다. 내용은 MLCC에 대한 모멘텀. 사실 작년에도 MLCC, 올해도 MLCC, 지금도 MLCC 이야기 나오는데, 자, MLCC에 대한 뉴스가 조금 달라졌어요. MLCC 앞으로 많이 팔릴 것이다,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것보다 이제는 MLCC 파트 쪽에서 실적이 안정추이가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MLCC에 대한 4차 산업에 대한 사용이 본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글로벌 경기에 크게 충격을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호전된다? 그럼 앞으로 미래 시장에 대한 투자
4차 산업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이야기 드리냐면은 그동안에 시장이 못 났을 때 모멘텀을 이끌지 못했을 때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제는요. 삼성전기처럼 사실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갖지 못했었던 종목들 성장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MLCC가 이렇게 이제는 수요에 대한 안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로 움직임이 나온다. 이제는 종목들이요. 종목에 대한 선택이 아주 중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수가 빠질 때는 다 같이 힘들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하고 상승 초입, 상승 추세로 진행된다면은 다 같이 빠졌던 애들이 다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절대. 가는 놈만 가는 시장.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도주에서 가장 주역이 되는 건 성장주. MLCC 오늘 올라온 거 딱 보면 앞으로 성장주에 대한 종목 찾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일장에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자, 넥스트 클래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좋습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왔던 것들 모두 다 홍콩의 사태, 그리고 또 유럽의 사태,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약속들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커지는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모멘텀을 좀 찾아보면요. 우선은 하단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중국 소비주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성장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시장에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 반도체입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반도체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볼 것인데 장비, 또 소재, 부품 모두 다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좀 전에까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섹터에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에서 TCK가 움직임이 좀 좋았었고요. 또 여기에 이 최근에 와서 유진테크가 가장 먼저 저점을 만들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테스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시장에서 반도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SK하이닉스 쪽에 힘이 큰 오션브리지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되는 거는 장비 쪽뿐만 아니라 소재 쪽도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반도체 3인방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동진세미캠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재 쪽을 왜 또 더 강하게 이야기 드리냐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파트가 힘이 더 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쪽 R&D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 지원 정책이 국산화로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 쪽에 대한 움직임도 함께 보자라는 것. 오늘은 일단 솔브레인과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작용으로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들이 이 주가 특히 수성 같은 경우에는 추세 하단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받으면서 양봉이 연출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지를 보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 쪽 그리고 또 향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섹터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시장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가 본다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먹거리 시장이 크게 열리는 것들. 5G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오늘은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체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화웨이의 이 소송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만들어냈는데요. 일단은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장이라고 염두하고 종목들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2차 전지, 중국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점 보셔야 된다. 유럽과 미국이 중국 시장을 대체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중국 내에서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서 중국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수소차에 또 새롭게 정부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뉴스로 해서 수차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이처럼 앞으로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겠는데 곧 있으면은 우리나라 명절 추석처럼 중국의 중추절이 진행됩니다. 또 여기에 관군제까지 해서 본다면은 기간적으로 2달여 정도의 소비에 대한 활성화를 키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찍이 지난주에 중국에서 소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 정책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중국 소비재 종목들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또 내수적으로 했을 때 이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갤럭시 폴드가 바로 내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오늘까지 해서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한 예약 판매 모집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SK텔레콤, KT로 하여금 예약 판매되는 온라인 예약 판매가 모두 다 완판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예약 판매에 대한 이 대수가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 새로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내일부터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IT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은데 여기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한 번 더 챙겨보자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가장 눈에 띄는 형태를 보셔야겠죠. 카메라 모듈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또 오늘의 연속성도 보자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시장의 초입 구간에서는 전기전자, IT 섹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